시장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서 또 새로운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요일마다 돌아오는 시간이죠. 최성민의 히든마켓 스토리, 유한타증권 최성민 프라이빗 뱅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성민입니다. 네, 오늘 또 말씀해 주실 종목도 궁금한데 오늘 일단 알루미늄과 관련된 히든 스토리를 들어보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알루미늄 기후의 역설이요. 이게 어떤 의미죠? 네, 요즘 알루미늄 가격이 10년의 최고입니다. 네. 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알루미늄이 많이 필요할까요? 이 이유는요, 기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알루미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한번 보여주신 것 같은데 알루미늄 가격 추이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면 사실은 이것도 틀린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보내드린 거고요. 지금은 2,900불이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 날 알루미늄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3% 이상 더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 이 알루미늄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우리가 좀 이거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수요의 상당 부분은 전기차 산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기차 관련 수요가 향후 10년간 매년 뭐 예를 들어서 한 20% 이상 상승한다고 네. 본다면, 그리고 이제 그 EV에서는 이 전기차에서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70kg 더 많은 250kg의 더 많이 들어가네요. 알루미늄이 들어갑니다. 네. 가볍고 재활용이 가능한 알루미늄의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 케이스라든지요, 아니면 알루미늄 파우치용 알루미늄 기본이고요. 전기 모터 하우징에도 알루미늄이 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휠 브레이크 뭐 이런 데서 엄청나게 알루미늄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혹시 친환경 소재로도 쓰이지 않나요? 친환경 소재로 당연히 쓰이죠. 우리가 이 종목 한번 보고 갈게요. 종목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이 코롱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많이 올랐었죠, 네,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코롱 플라스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차체를 가볍게 하려면 당연히 특수한 플라스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당연히 비철 금속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알루미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완성차 업계에서는 차량 경량화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알루미늄 소재는 기존 철강 강판의 3분의 1 무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성과 안정성까지 갖춘 가장 적합한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는 거는 뭐 잘 아실 겁니다. 그 알루미늄 압염 제품 제조 기업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사 있잖아요. 네. 그 F150 이제 픽업 트럭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전체 자체 내 알루미늄을 90%, 차체의 92%를 알루미늄을 쓰고요. 8%를 철강을 씁니다. 그래서 기존 모델보다 300kg 이상 그 차체 무게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름을 쓰든 간에 네. 그다음에 전기를 쓰든 간에 탄소 배출이 적어지는 것은 상식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풍력 터빈 이쪽에도 쓰여요? 네, 그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알루미늄은 이제 풍력 터빈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을 구성하는 이 구성 요소에도 여기저기 쓰이고 있는데요. 특히 태양광의 설치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85%가 알루미늄이고요. 지금 보시는 그 풍력 터빈 타워에도 네. 알루미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친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알루미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알루미늄에 쓰이는 용도가 굉장히 많아서 좀 다시 보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폭발적인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데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고요? 공급이 지금은 좀 부족합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네. 알루미늄 가격을 더 올라가게 만들고 있고요. 네. 관련주의 단기적인 모멘텀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아프리카에 기니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여기서 네.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네. 이거 아시죠? 이 특수군사령부의 돈부야 중령, 이분이 원래 그 프랑스의 그 외인 부대 출신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진국 물물을 경험한 사람이죠. 기니는 알루미늄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인 보크사이트의 최대 공급국인데요. 네. 이 보크사이트를 중국에 수출을 하죠. 그럼 중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이제 이 알루미늄을 만듭니다. 근데 얼마큼 만드냐? 전 세계 20% 정도 알루미늄을 생산하게 되는데 세계 알루미늄의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이 이 기니의 쿠데타로 알루미늄을 원활하게 만들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보크사이트를 원활히 중국에 공급을 한다고 치죠.
쿠데타가 지나가서 네. 그런데 중국도 친환경 정책에 의거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요. 알루미늄 생산량을 제한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줄였냐면 8월에 알루미늄 생산이 7월보다 30%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는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에서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20%를 만듭니다. 엄청난 것이죠. 네. 이 지역에서 전 세계 알루미늄의 20%를 만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알루미늄 가격은 눈 깜짝할 사이에 2,900불을 돌파했고요. 우리가 이제 눈을 한 번 더 깜짝하면 3,000불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알루미늄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알루미늄 친환경 소재의 핵심. 네, 친환경 산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특별히 더 말씀해 주실 알루미늄 소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요. 친환경 소재의 핵심인데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친환경 산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강조드릴 알루미늄 소재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신강관계상 다 얘기를 못 드리지만 일단 첫 번째는 알루미늄 박입니다. 네. 이게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종 투자에 관심을 두는 투자자 여러분들은 현재까지 동박, 소위 구리박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알고 사실은 하나는 놓치신 겁니다. 알루미늄 박을 모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SK로부터 이제 10조 수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양극재 쪽에 들어가는 것이 알루미늄 박이고요. 네. 반대편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동박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박과 동박은 배터리 충전과 방전을 하려면 전류가 이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도와주는 물질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동박을 하는 뭐 SKC나 뭐 일진 머티리얼스가 특히 일진 머티리얼스가 PER 47배로 거래된다고 치자 이거죠. 네. 뭐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면 알박을 하는 회사들은 왜 PER 20배에 거래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뭘 미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알루미늄 필름입니다. 파우치형. 네. 배터리가 이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파우치형이 있고 각형이 각형, 있고 원통형. 그다음에 원통형이 있는데 이 LG하고 SK가 주로 쓰는 이 배터리가 파우치형인데 이걸 알루미늄 필름으로 쌓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배터리 분야의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이 파우치 필름이. 그래서 이 파우치를 국산화하면 관련 회사 실적의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되긴 되는데요. 이게 원래 왜냐면 일본 DMP하고 쇼와덴코 알루미늄 필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은 일본 DMP와 쇼와덴코 저겁니다. 저 파우치 필름인데요. 쇼와덴코가 전 세계 시장의 70%를 과점하고 그러니까 일본 있습니다. 기업이 많이 점유율이 그렇죠. 높군요. 그래서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이것을 수입하는데 전부 다 네. 일본에서 수입합니다. 아, 이 파우치 필름이 사실은 보기에는 저렇게 무슨 뭐 집에서 쓰는 비닐우처럼 생기긴 생겼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민감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품질 인증까지 테스트 절차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이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은 알루미늄 박을 하는 회사들이 몇 년 전부터 아마 R&D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났고요. 아마 거의 양산화 단계에 접어들지 않을까. 물론 발표는 하지 않았죠. 저는 뭐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전통산업의 습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사실은 2차 산업 전지 소재 업체는 전통 산업을 영위하던 회사들이 기본적인 노하우를 좀 가지고 있죠. 예, 가지고 있지만 기술 확장을 통해서 4차 산업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DI 동일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는 방직 회사였습니다. 그렇죠? 방직 회사인데 자회사인 동일 알루미늄을 통해서 알루미늄 박을 제조하고 있고요. 주가는 지난 10개월 동안 4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동아기업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이 동아마루. 제가 한 1년 반, 2년 전에 집에 인테리어를 해서 마루를 깔았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서. 근데 마루는 이제 동아마루를 깔았습니다. 네. 예, 이제 뭐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마루를 까는 회사가 갑자기 배터리 전해질 회사로 변모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1년 동안 한 7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산업에서 사실은 뭐 2차 전지 산업을 이렇게 변모하는 회사는 네. 이 자산주 내지는 가치주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해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 업사이드, 실적의 업사이드나 주가의 업사이드는 대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혹시 오늘 말씀해 주실 기업도 이렇게 전통산업에서 변모하는 기업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요즘 투자자들에게 제가
뭐 어떤 종목이 좋냐 그러면 장기 투자를 권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전통 산업에서 동아기업이나 DI 동일처럼 회사가 변모해서 주가가 뭐 4배, 7배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 회사는 동원 시스템즈라는 회사입니다. 동원 시스템즈요? 네네. 이게 사실 음료수 캔이나 이런 뭐 참치 캔 만드는 회사 아닌가요? 네, 정확히 맞는데요. 네. 참치캔 만드는 회사죠. 동원 시스템즈는 동원그룹의 계열사로 뭐 무균 충전 음료 같은 거 레트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뭐 어쨌든 소비의 전반의 포장재를 생산하는 이 종합 포장재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캔을 만듭니다. 네. 캔을 한번 만드는데요. 이거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는 2차 전지 부품 사업에도 진출해서 첨단 소재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DI 동일이나 그렇죠. 예. 동원 시스템스는 2차 전지용 알루미늄 양극박 생산 라인을 증설했죠. 저렇게 네. 이제 저기 이제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제가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동원 시스템스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고요. 네. 이번에는 MKC 합병을 통해서요. 첨단 소재 산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MCK요? 죄송합니다. MCK. 네. MCK. MCK는 어떤 회사죠? 이게 원래 2002년에 설립한 회사인데요. 이게 이제 원통형 캔을 1, 2차 전지용 원천은 캔을 생산하는 것인데 리튬 이온 2차 전지용 그 캔을 개발해서요. 지금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원 시스템에 과거에 인수됐는데 더 나아가서 동원 시스템스가 이 회사를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합병을 해서 더 이게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완전히 변모하는 것이죠. 예. 아,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동원 시스템즈가 이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기본적인 펀더멘털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실적이 좀 어떻죠? 제가 펀더멘털이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매출액이 작년에 한 1조가 넘었고요.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000억에 가깝습니다. 정확히는 977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실적이 추가가 되겠죠. 네. 예.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올해 뭐 1,000억 정도 실적을 한다면 네. 내년에 순이익이 1,000억이 된다면 이제 순이익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PR이 한 17배입니다. 제 생각에는 2차 전지 소재 업종이 뭐 예를 들어서 40배에서 100배 사이에 거래가 되는데 그러면 동원 시스템스는 앞으로 탈바꿈 한다면 PR이 뭐 한 30배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 더 확장을 한다면 사실은 2023년, 2024년의 실적을 보고 2차 전지 소재 업종을 투자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숫자는 좀 보수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뭐 크게 상승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천천히 이 회사가 변모함에 따라서 좀 꽤 높은 업사이드가 기대가 되니 사업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추석이 지나서 한번 천천히 이 관심을 좀 가지시자 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소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최성미 히든마켓 스토리 유한타증권 최성미 프라이빗 뱅커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